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 플랭크를 꾸준히 하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치료사 데니 오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헬스 중독자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허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근육을 위주로, 표면 근육을 위주로 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세계적으로 검증된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과 정상인들을 비교 연구해보니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복행근과 다혈근이라는 근육의 근활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복행근과 다혈근은 체간을 안정화시켜주는 복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요. 피지오리 선생님께서 복부 내압을 항상 유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행근과 다혈근의 근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피지오 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코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플랭크 운동을 많이 추천받는데요. 하지만 플랭크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왜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플랭크를 한다고 해서 꼭 복행근과 다혈근의 근활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플랭크의 자세에 따라서 복행근의 근활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선 플랭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랭크 운동은 엎드린 자세에서 윗팔로 몸통을 지지하여 골반을 중립으로 유지시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운동으로 복부 안정화 근육 중 복직근과 내복사근, 복행근에 의해 외복사근이 활성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윗팔배를 지면에 받쳐 몸통을 지면으로부터 들어올리는 동작을 취할 때 중력에 의해 허리 부위는 지면으로 휘어지게 되고 골반은 앞으로 기울임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때 골반을 중립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갈비뼈와 골반 사이에 부착되어 골반을 뒤로 돌림시키는 외복사근의 활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랭크 운동 시 외복사근은 넓은 등근, 앞톱니근과 부착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직근과 내복사근에 비해 높은 활성도를 보입니다. 몸통의 근육은 크게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분류되며 플랭크 운동 시 활성도가 큰 외복사근은 복직근과 함께 대근육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표면에 위치하고 큰 토크를 내는 근육으로 몸통과 골반의 큰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몸통의 안정화에 있어서 몸통의 가장 깊은 쪽에 위치하며 등허리 근막이 부착되어 배 내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척추의 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코르셋 근육으로 알려져 있는 복행근의 활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요통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복행근의 선택적인 수축을 위한 운동 방법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랭크 자세에 따라 근활성도 차이를 보겠습니다. 어깨관절 80도에서는 복직근이 133, 복행근이 125의 근활성도를 보여 복직근이 훨씬 근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깨관절 90도에서는 복행근이 110으로 오히려 근활성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 100도에서 복행근은 169의 근활성도를 보여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 110도에서는 205로 가장 높은 근활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랭크를 하신다면 어깨관절 각도 90도 이상으로 플랭크를 실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깨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각도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뿅!